유나의 달림 톡톡 시작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끝났습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시작되어서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끝마친 재외국민 투표 투표율이 무려 71.2%, 놀라운 수치인데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투표소가 많이 없어서 차로 4-4시간은 기본이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넓은 미국만 해도 투표소가 6군데 뿐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표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트윗 뉴스는 뜨거웠던 재외국민 투표 모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만 2,389명이 등록하고 15만 8,235명이 투표했다. 무려 71.2%. 지난 총선의 투표자 수였던 5만 6,456명의 3배에 육박하는 숫자다.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빼앗겼던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부활되고 치르는 첫 대통령 선거. 40년 만에 투표장으로 몰려드는 민심들의 숫자는 엄청났다. 로스앤젤레스는 투표율이 79.64%를 기록했다. 지리상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뉴멕시코, 아리조나 등지의 한인들도 로스앤젤레스에서 투표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상해발 속보입니다. 재외국민 투표율 76%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율은 26% 정도입니다. 80%는 도달 못했지만 대단히 높은 투표율이라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은 조국의 유권자들이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어 교민들의 가슴 찡한 투표 참가기 전해드릴게요. 대장암 3기로 수술과 키모를 받고 있는 큰오빠와 LA에 가서 투표했어요. 무서운 암도 고통스러운 키모도 먼 거리도 투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오빠와 대한민국에 새 희망을 주세요. 대선 투표 참여하느라 달린 거리 800km, 달린 시간 약 9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숙박비, 기름값, 톨비 등 약 $200 지출, 아깝지 않다.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지출해야 할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용이 가장 비싸다. 지난 5년간 고국 땅을 단 한 번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분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워싱턴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합니다. 저희 편도 12시간짜리 투표 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아틀란타까지. 살짝 피곤하지만 그래도 새 나라를 위해서. 저희 부부도 왕복 2,000km 정도 되네요. 호주 시드니에서 2표 보냅니다. 인도에 사는 교민입니다. 가까운 분들과 모여서 TV토론 보았고 내일 대사관에 투표하러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는 투표하려고 기차로 12시간 걸려서 수도인 델리에 어제 왔습니다. 투표 후 인증샷 올리지요. 꼭 승리하리라 믿음. 인도 벵갈로르에 사는 김효원 씨. 무려 2,000km를 버스로 40시간 달려 재외국민 투표. 이 열정에 감동 충만. 국내에 계신 분들도 부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 위해 짐바브웨에 가는 항공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나라 잠비아는 대사관이 없어 이웃나라에 가야 하기에 교민들이 아무도 가지 않아서 저와 와이프가 대표로 갑니다. 토요일 도착해 일요일 투표합니다. 인증샷 올릴게요. 대선 승리. 투표하기 위해 일주일간 야근하고 시엠립에서 프롬펜까지 날아왔어요. 당연한 거죠. 오늘은 재외투표 마지막 날. 해외 동포 여러분 힘을 모아요. 뜨겁게. 새벽 5시에 일어나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5시간 넘게 에딘버러에서 오신 훈남입니다. 칭찬해주세요. 이곳 영국 투표소 앞 잔치 같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차두리 선수도 생애 첫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 부재자 투표일이 오늘까지여서 본까지 열심히 가서 투표를 완료했다. 오마이뉴스 트윗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1200km, 바다를 건너 자카르타로 투표하러 온 5살 된 딸과 3살 4개월 된 아들 둘, 그리고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여성 한 씨 이야기 소개했습니다. 대만의 김세진님의 트윗도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대만은 투표소가 없습니다. 유학생이라 돈도 없어 1년 동안 이날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투표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홍콩까지 갔냐고 궁금해 하셨는데요. 대만은 한국과 미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계신 분들이 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가셔서 투표하셨다고 하네요. 재외국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한 트윗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투표 신청자의 75%가 2040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부 2번이라고 할 순 없지만 여기 젊은 층은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총선에 재외국민들의 표가 접전 중인 여러 지역에 큰 공헌한 거 아시나요? 재외투표율 70% 넘었다는 소식에 저도 뿌듯해집니다. 재외국민들은 보수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던데 글쎄요. 여기서는 뉴스를 MBC나 조중동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된답니다. 어른들도 뉴스타파, 낙곰수. 해외에서의 뜨거운 대선 열기가 그대로 국내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트윗들도 많았는데요. 71.2%로 마감되었다는군요. 해외에서 10시간 넘게 버스 타고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 본진에서 투표율 71.2% 넘어 80%까지 역사를 만듭시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70%를 넘었다네요. 이제 안에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선관위의 부정을 걱정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끝까지 쫄지 맙시다. 다카키 마사오 딸이 대통령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국내 부재자 투표가 13, 14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해외에서 고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전체 투표율 80%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재외국민 투표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일주일 후 그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트윗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